제가 요새 이제 교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외교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과거도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외 진출의 핵심은 저는 일단 첫째로는 문화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이 다릅니다. 평가나 기대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역시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특강점이라면 문화적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하나, 또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인정받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데 그 중심에 사실 제외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외 공간의 중심은 역시 외교부겠죠.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이런데 여기가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교민들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해요. 근데 교민들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국에 대한 걱정은 태산 같은데 접촉선은 없고 그 유일한 접촉선이라고 할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가 그렇게 친절한 나의 안방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교민들을 존중하고 또 교민들이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동포들 재외 국민 합치면 700만에서 75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외 국민만 한 200만 명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외 공간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또 책임감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외동포청장입니다. 동포청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동포의 역량이 만개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좌측의 상반기 성과입니다. 먼저 1차 보고 당시 지시사항인 재외동포 협력센터 통합과 출신국 간 차별 해소를 이행하였습니다. 센터 통합 관련 입법을 완료하였고 10월 완전 통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부 내 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모든 동포가 출신국과 무관하게 동일한 체류 자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동포 민원 제로 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통령 동포 간담회를 역대 최다인 22회 개최하고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일괄 조사하여 2,800여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1차 민원 중에서 989건을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민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측의 하반기 과제입니다. 첫째, 동포 민원을 반영하여 전 세계 동포를 하나로 잇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포 DB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전 세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로 제2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투표소 확대,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 한인대회 국가별 한인의 날 개최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 시장 개척, 한류 전파를 위한 동포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넷째,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 한글학교 내실화를 통해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귀환 동포에 대한 교육, 취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부족함을 바로잡는 정상화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양동포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뿌리찾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 최대 민원 중 하나인 복수국적 제도 개선 문제도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일단 재외동포청의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투표권 행사 보장. 네. 지금 현재 그 재외동포는 아니지, 재외국민이죠. 재외국민이죠. 네. 투표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는 현재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비례대표까지만
예. 개별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그 도저히 후보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국민투표도 올해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국민투표도 예. 투표 세 가지죠. 지방선거는 안 되고. 지방선거는 안 됩니다. 그 거주자 요건이라서요. 자격. 이게 지금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 좋죠. 예를 들면 뭐 투표소가 수백 킬로밖에 아니면 남의 나라가 넘어가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지금 우편 투표, 전자 투표는 논란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지금 일단 전자 투표는 안정성 논란을 이유로 지금 안 되는 거고 우편 투표는 어느 나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 문제는 논란을 쉽게 어느 정도 단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우편 투표를 A 국가가 못하니까 B 국가도 있는 사람도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 방향을 누군가는 투표를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 그렇습니다. 이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전자 투표도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충분히 뭐 본인 인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순방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전자 투표를 하는 모양인데요. 주권 행사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같아요. 방법을 좀 찾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네, 저 온라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무야호이호이님이 10월 재해동포 협력센터 완전 통합 정말 가능한가요? 의견 주셨고요. 첫 번째 뭔 통합 얘기였어요? 재외동포 협력센터 완전 통합 관련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거 네, 다 지금 진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관계법은 이미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했고요. 지금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데 9월 말까지 해서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